제습 기능을 하면 냉방비가 절약된다, 전기요금이 제습을 하면 덜 나온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안녕하세요, IT카노의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을 때 생기는 일이라는 영상을 한 일주일 전쯤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40만이 넘어왔고, 그리고 리플이 1300개가 넘어왔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박수! 오, 박수! 리플에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번 2차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에어컨이 어떤 원리인지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습 기능, 누진세, 가습, 그리고 Q&A란까지 운영해서 에어컨에 대해서 제가 못했던 말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제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정보밖에 없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제가 쓰고 있는 에어컨은 이 LG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의 원리는 뭐 복잡한 용어 쓸 필요 없이 정말 쉬운 단어로 설명하면, 공기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공기가 뒤에서 모터를 통해서, 프로펠러를 통해서 흡입이 되면 그냥 앞으로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는 그 시원한 물질이 있어요. 우리는 그 어려운 말로 라디에이터라고 그러는데, 그냥 쉽게 가운데 시원한 철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쪽에는 공기를 흡입할 거고 먼지도 같이 흡입할 거니까 뒤쪽에 필터가 있겠죠. 그러면 이 뒤에 라디에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포커스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금 보이시는 게 필터고요. 필터를 밀어서 열어보면 이 철로 되어 있는 이 라디에이터가 안쪽에 시원한 냉매가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 만져보면 엄청 차갑고, 그리고 여기 물기 보이시죠? 여기 습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이쪽 뒤를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 시원한 라디에이터 그릴을 통과해서 여기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시원하게 만드냐는 실외기에서 압축기를 돌려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궁금하시면 제가 영상을 새로 찍을게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원리만 알아볼게요. 저 실외기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실내기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그냥 에어컨의 원리는 그냥 그거예요. 어떻게 라디에이터를 시원하게 만드냐, 거기에서 이제 전기가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의 종류는 일반 정속형 에어컨이 있고 인버터 에어컨이 있어요. 정속형 에어컨은 항상 전력 지출을 하는 놈이에요. 전력 지출했다가 쉬었다가, 전력 지출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여러분 어때요? 많이 지치죠? 힘들죠? 그래서 정속형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먹어요. 인버터 에어컨은 처음에 좀 빨리 갔다가 중간에 힘드니까 천천히 가기 때문에 얘는 좀 덜 힘들어요. 그래서 전기를 적게 먹거든요. 왜 자전거 탈 때 계속 달리고 있으면 좀 덜 힘든데, 자전거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려고 하면 해서 그 처음에 한번 세게 밟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힘이 드는 거고, 에어컨도 마찬가지거든요. 2011년도 이후에 출시된 것들은 대부분, 진짜 대부분 인버터 방식이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거는 그러면 다 정속형이냐? 2009년에도 인버터 방식이 일부 나왔어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약간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인버터 에어컨을 만들도록 해!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서, 그때부터 이제 인버터 에어컨이 좀 일반화가 된 거예요. 내게 인버터인지 정속형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조그만한 구별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제품 모델명을 한번 보세요. LG 같은 경우에는 FNQ, FNC 막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 F는 스탠드, 맨 앞에 시작한 F는 스탠드, 맨 S로 시작하면 벽걸이라는 뜻이에요. Q냐 C냐 따라 다른데, Q는 인버터고 C는 정속형이에요. 삼성은 H가 인버터고 S가 정속형이에요. 인버터 방식이 정속형 방식보다 요금이 2배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습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에어컨은 제습을 하기 싫어도 제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갔다가 앞으로 시원한 공기로 바뀌면서 수분이 응축이라 그러죠. 뭐 어려운 말 안 쓰고 그냥 수분을 뺏겨버려요. 그리고 그 수분은 관을 통해서 배수관으로 빠져버려요. 그 관이 어디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커버를 열게 되면 뭐 복잡해 보이는 게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관은 냉매를 요 안으로 보내주는 관이고요. 냉매를 여기 흘러져 가지고 이렇게 냉매가 다시 나오는 관이고, 여기 보이는 이 관 있죠? 이 관이 요 위에 있는 라디에이터에서 응축된 물을 밑으로 보내가지고 실외기 근처에서 물이 빠지게 해주는 관이에요. 냉방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제습된 물은 이 관을 통해서 뒤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냉방을 통해 제습이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제습 모드가 뭐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습 모드가 뭐냐면 냉방하고 똑같아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으면 뜨거운 바람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통과해서 차가운 바람이 되면서 물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그 기능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제습하고 냉방하고 차이가 뭐냐? 그거는 이 조건에 있어요. 냉방은 그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온도를 세팅하죠. 그 온도에 맞춰서 전기를 들여서 냉매를 계속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제습은 뭐냐? 똑같이 이렇게 시원하게 만드는데 아까 제가 라디에이터 그릴에 손을 댔을 때 물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러면 바람을 뒤에서 불어주면 그 물이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는 물 때문에 바람을 세게 불면은 그 바람이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가 가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습 기능은 바람을 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만 보는 게 아니라 습도도 보는 거예요. 습도도 보고 온도도 보고 바람을 약하게 해주고, 이게 이제 제습 모드거든요. 내 에어컨은 제습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온도를 낮게 설정하고 바람을 약하게 설정하면 그게 바로 제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냉방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습이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쾌적한 습도는 40에서 60이 이제 쾌적한 습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온도는 25도로 쾌적한데 습도가 70, 80 이렇다. 냉방 상태면은 25도로 맞춰놨으면은 에어컨은 꺼지게 되거나 거의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제습 모드를 누르는 순간 습도가 높으니까 에어컨이 전기를 들여가지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또 시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제습 효과가 있는 동시에 온도가 떨어져요. 이런 조건에서는 제습이 냉방보다 더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단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바람을 좀 약하게 내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디에이터 그릴에 물기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습 기능을 하면 냉방비가 절약된다, 전기요금이 제습을 하면 덜 나온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온도가 낮은데 습도가 높다 이러면 제습 기능 딱 켜면 안 돌던 실외기가 돌아요. 실외기가 돈다는 건 전기가 많이 든다는 얘기고 결국 돈이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에어컨 양심기사의 고백에서 제습 기능을 켜놓으면 전기요금이 별로 덜 나간다? 아닙니다. 덜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테크몽이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나요? 저 제습 기능 안 써요. 그냥 26도 이렇게 그냥 냉방으로 쭉 맞춰놓으면 26도에 습도 한 60 정도로 그냥 맞춰지는데 이대로 그냥 쭉 냅둡니다. 여기에서 장마철이고 이러면 습하니까 제습 모드로 바꾼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확 올라가요. 온도가 한 25도쯤 되면요, 25도, 24쯤 되면요, 습도가 한 70 이렇게 돼도 그렇게 안 부을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26도로 맞춰놓고 26도, 25도 냉방 맞춰놓고 아무것도 안 건드립니다. 그게 제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쓰는 에어컨 세팅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인버터 에어컨 기준이었고요. 옛날 에어컨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면, 옛날 에어컨은 제습 모드는 습도를 봤어요. 온도를 거의 안 보고 습도만 봤어요.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에어컨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온도가 25도로 충분히 잘 맞춰져 있는데 습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제습 켜놓으면 막 에어컨을 돌아가지고 온도가 확 내려가고 요금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온도와 습도 둘 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만약에 온도는 높은데 습도가 낮다, 이때 제습 모드를 켠다. 그러면 제습 모드가 에너지가 덜 들겠죠. 전기요금이 덜 나가겠죠. 근데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습 기능을 켜버리면 제습 모드가 돈이 더 나가다는 얘기예요. 지난 동영상에서 제 에어컨 하루 종일 틀면 하루에 얼마쯤 나가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최대 온도가 32도쯤 됐었고 최저 온도가 한 24도 이때쯤이었는데 지금이 더 덥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뭐 지금까지 계속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얼마씩 나오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때랑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에 나가는 그 전기요금이 10kWh, kWh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신경 쓰이니까 단위 빼고 설명드릴게요. 저희 집이 보통 에어컨을 안 썼을 때 한 달에 136 정도의 전기를 써요. 하루에 한 7, 8? 진짜 많이 쓰면 9까지 썼어요. 지금 제가 여기 차트를 띄울 거예요. 그냥 한 8 정도 썼다고 쳐요. 그러면 8 곱하기 30 하면은 240이잖아요. 원래 제가 130 썼는데다가 240을 더하게 되면 400이 채 안 돼요. 그러면 누진세 구간이 3단계 중에서 가운데 게 적용되거든요. 옛날엔 누진세 구간이 6단계 막 이렇게 엄청 범위가 넓었어요. 그리고 처음 단계하고 끝에 있는 단계하고 요금이 11배가 차이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누진세 단계가 세 가지밖에 없고 처음하고 끝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누진세 저희 집을 계산을 하면 두 번째 구간밖에 세 번째 구간으로 가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누진세에서 알아야 되는 게 0부터 200까지가 첫 번째 구간, 200부터 400까지가 두 번째 구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201을 썼다. 그러면 앞에 썼던 200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1번 첫 번째 저렴한 구간이 되고 초과 한 1에 대해서만 그 다음 누진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다음 누진세로 넘어가는 순간 기본 요금이 딱 하고 붙어요. 그래서 그
1 더 쓰고 안 쓰냐에 따라서 기본 요금 몇천 원이에요? 기본 요금 때문에 확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는데 아닙니다.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만 다음 누진제가 적용되고 초과 요금이 그냥 적용되는 것 뿐이에요. 이제 에어컨이 가습 기능을 한다라는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어컨은 아까 말했죠. 뒤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라디에이터 그릴을 통과하면서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물이 응축돼서 물이 밑으로 빠진다고 했죠. 물이 빠진다는 거는 제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습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테크몽 또 무슨 왈왈 소리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라디에이터 그릴에 제가 손가락 댔을 때 손에 물 나왔죠. 에어컨을 끄게 되면 라디에이터 그릴에 그대로 물이 남아있잖아요. 이 물이 계속 가만히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곰팡이가 핍니다, 여러분. 이 고여있는 물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니까 그 에어컨 제조사에서는 에어컨을 끄기 버튼을 눌렀을 때 바람을 계속 일정 시간 동안 불어주는 거예요. 그 바람 불어주는 9시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는 습기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습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습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습이 된다는 얘기고, 근데 곰팡이를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뒤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습기를 말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미 실내에 많은 공기가 제습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 불어서 좀 가습이 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실내 습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달아준 리플 하나하나에 제가 다 답글을 달았거든요.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도 있고 리플 하나하나 보기 힘드니까 제가 몇 개를 찝어가지고 이번 Q&A란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7, 8월에는 좀 누진제 좀 없앨 수 없냐 막 정부 비난하고 그래요. 근데요, 누진제 없애잖아요. 그러면 원전을 복귀하지 않는 이상 이 전력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전기를 너무 막 쓰고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블랙아웃,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누진제 자체가 옛날처럼 엄청 가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이 누진제가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제가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드렸잖아요. 뭐 한 달에 많아봐야 정말 러프하게 잡아서 한 달에 에어컨 쓰는 달에 10만 원 더 나온다고 칩시다. 한 달 내내 시원한 거 하고 10만 원이면 뭐 괜찮지 않나요? 그냥 술 먹고 택시 탈 일 몇 번만 없애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계속 틀어놓는 게 좋느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껐다 켰다 하는 게 좋느냐.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인버터 에어컨은 계속 틀어놓는 게 나아요. 전력 지출했다가 느리게 걸었다, 이걸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계속 틀어놓는 게 나아요. 정속형 에어컨, 옛날 에어컨은 세게 틀었다 끄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걔는 항상 전력 지출하는 놈이기 때문에 중간에 쉴 틈을 줘야 돼요. 24도면 24도까지 세팅 딱 해놓은 다음에 24도가 되는 순간 꺼요. 30도까지 버텨요. 30도 됐을 때 딱 켜서 다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효율적이에요. 달릴 때 계속 달리게 놔두라는 거예요. 중간에 달렸다 쉬었다 이러면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러닝머신 뛰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 에어컨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잘 사드릴까요?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은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되나요? 에어컨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외기의 용량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실외기에 들어가는 컴프레서의 용량에 따라서 그 전기 요금이 달라지는데, 실외기 설치했을 때 컴프레서는 좀 상대적으로 작은 게 설치되거든요. 벽걸이는 전기 요금이 적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32도 가지고 너무 온도가 낮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수온도 38도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제가 전력 시청했을 때도 집에 오래 붙어 있었는데 그날 10이 안 넘었어요. 뭐 대구 대프리카 더운 거 알겠는데 서울 수온도 만만치 않게 덥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력 시청하는 저 IoT 콘텐츠가 어디 거냐? 자, 산 건 아니고요. 그냥 LG 인터넷하고 TV 결합할 때 저거 뭐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받은 거예요. 이 IoT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제가 전기를 측정할 때 왜 실내기만 측정해요? 실외기는 측정 안 해요? 2011년도 이후에 나오는 인버터 에어컨 방식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실외기, 실내기, 그리고 투인원이면은 벽걸이 에어컨까지 전부 다 하나의 콘센트로 운영되거든요. 하나의 콘센트만 꽂으면 다 전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만 측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개나 소나 유튜브 하네. 전 언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금이 많이 나간다, 뭐 20-30만 원이 나가더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냉매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안에 그 냉매 말고 공기가 차가지고 냉매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밖으로부터 열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단열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외기나 실내기가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공기가 흡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뒤쪽에 에어컨 뒤쪽에 필터가 있다 그랬죠. 그 필터로 공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에어컨 뒤쪽에 필터는 청소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필터가 청소가 제대로 안 됐구나, 또는 실외기 근처에 온도가 너무 높거나, 그래서 실외기에 그늘막 같은 거 씌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요금 절약하고 싶으시면 실외기, 바깥에 있는 실외기 위에다 물을 한번 확 뿌려보세요. 그러면 그 물이 증발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실외기 온도가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요금이 절약됩니다. 물값보다 훨씬 더 요금 절약 많이 되니까 꿀팁, 꿀꿀팁이에요. 꿀꿀팁.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없는데도 에어컨 요금이 진짜 많이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했거나, 그게 아니면 에어컨 용량이 너무 작은 걸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 학생일 수도 있고, 어머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우리 집 에어컨 요금 얼마 안 나와, 우리도 막 틀자 라고 하면 둥적 스매싱을 맞습니다. 그냥 어머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한마디 더 해보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내 아들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딸이 나보고 사랑한다는데 돈 좀 더 내서라도 시원하게 여름 내보내자 하고 에어컨을 많이 틀어주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리플 달아주시는 거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컨 사용하면서, 제가 뭐 에어컨 기사는 아니지만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리플 달아주시고요. 아마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께서 리플을 잘 달아주실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리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